안녕하세요. 프로여행 겸 밤비입니다. 밤비는 이번에 9박 10일 동안 샌프란시스코를 여행하는 동안 첫 번째 호텔로 피셔맨즈 워프라는 동네에 있는 호텔 제퍼라는 호텔을 이용했습니다. 저는 호텔을 예약할 때 호텔스닷컴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고요. 광고 아니고 내돈내산입니다. 예약하는 방법은 숙소 목적지에다가 원하는 도시를 입력하고요. 샌프란시스코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날짜를 클릭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인원수도 원하는 인원수만큼 설정하고 완료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강아지 동반이 가능한 호텔이기 때문에요. 필터를 한 번 더 설정을 해줍니다. 저 오른쪽 위에 있는 필터링 버튼을 눌러서요.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반려동물 동반 가능이라는 필터가 있거든요. 반려동물 동반 가능을 클릭하고 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반려동물 동반 가능이라는 필터를 적용했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호텔들의 명단이 뜨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반려동물 동반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명단에 뜨는 호텔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약한 다음에 항상 호텔에다가 이메일을 보내서 강아지 동반이 정말 가능한지 다시 한번 확인을 받습니다. 제가 호텔 제퍼를 선택을 한 이유는요. 일단 샌프란시스코가 치안과 안전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안전한 피어 39, 피셔맨즈 워프 쪽의 동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위치상으로 바닷가 앞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객실에서 바다가 보이는 전망을 선택할 수 있었고, 그리고 유명 관광지이다 보니까 관광지하고도 가깝고 유동인구가 많아서 호텔 제퍼를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호텔 제퍼까지는 택시를 이용했고요. 택시 요금은 $63,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호텔 제퍼에 도착하자마자 1층에서 바로 체크인을 진행했고요. 체크인할 때 강아지 요금은 일정에 관계없이 $75를 지불했고요. 보증금은 $250, 그리고 여기는 리조트피라고 해서 세금이나 인터넷 이용료 그런 것들을 포함한 가격으로 리조트피 $211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호텔들은 강아지하고 같이 입실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배정받은 객실은 3층이었는데요. 제일 높은 층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4층 제일 높은 객실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도 화물 엘리베이터만큼 굉장히 커서 캐리어를 들고 강아지랑 이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호텔 제퍼의 4층 평면도인데요. 이 네모들이 다 객실일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망이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객실 요금이 다 다르고요. 당연히 바다가 보이고 베란다가 있는 객실일수록 가격이 비싸게 책정이 됩니다. 객실에 들어가서 발코니를 여니까 이렇게 샌프란시스코의 바다가 한눈에 보이고요. 저 멀리 있는 알카트라즈 섬까지도 같이 보였습니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이렇게 멀리 있는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풍경도 같이 잘 보였고요. 객실을 보여드리자면은 미국에 있는 호텔답게 객실의 크기가 굉장히 컸습니다. 들어가면은 화장실도 있고요. 이 호텔이 바다를 컨셉으로 하는 호텔이어서 이런 식으로 마린룩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건도 3개씩이나 넉넉히 챙겨주었었고, 아쉬운 점은 샤워기는 해바라기 샤워기여가지고요. 샤워 필터 설치는 불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옷장문을 열어보면요. 다리미랑 다리미판, 금고, 깃거리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객실 앞부분은 빨간색으로 포인트도 되어 있고요.
커피 메이커도 있었고, 유용했던 게 전기 코드가 저렇게 문어발식으로 생겨서요. 전기 충전하거나 할 때 굉장히 편했습니다. 냉장고도 있어서 마트에서 쇼핑한 과일 같은 거 보관할 때도 굉장히 편리했고요. 물 같은 경우에는 체크인할 때 2병을 주고, 물을 더 원할 경우에는 이렇게 정수기에서 물을 떠다 먹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객실에 온도 조절기도 있고요. 샌프란시스코가 1월에는 저녁이 되면 조금 춥더라고요. 발코니 밖으로 나가면은 이렇게 티타임을 할 수 있는 테이블이랑 의자가 있고요. 객실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이렇게 바다가 부분적으로 보이는 전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멀리 샌프란시스코의 명물 알카트라즈 섬도 보입니다. 호텔 정원 안쪽에 이렇게 안뜰 정원이 있어가지고요. 여기에서 강아지랑 가끔 산책도 하고 모닥불도 피워서 마시멜로우도 구워 먹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발코니가 있는 객실이 있고 발코니가 없는 객실이 있는데요. 당연히 발코니가 있는 객실이 요금이 더 비쌌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면은 이런 풍경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 동네가 피셔맨즈 워프 유명한 관광지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 진 이후에도 항상 유동인구가 많았습니다. 1층 로비에도 내려가 봤는데요. 바다를 컨셉으로 한 호텔이라서 이렇게 컨테이너도 있고 둥근 창문이 있고요. 현대를 봐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이렇게 둥근 창문이나 흔들의자 같은 바다를 컨셉으로 한 소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1층 로비에 ATM기도 있고 그리고 각종 투어 같은 것들을 예약할 수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호텔 안쪽에 있는 안뜰 정원에 한번 나가봤는데요. 밤에는 이렇게 모닥불도 피우고 불빛도 있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호텔 안에 레스토랑도 있고요. 이 밖으로 나가면은 피셔맨즈 워프 골목이랑도 연결이 됩니다. 호텔에 투숙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마시멜로우를 주고 있어서요. 저도 한번 강아지랑 같이 구워 먹어 봤습니다. 저 건물에는 플레이룸이라고 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 방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동할 수 있는 피트니스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주차 요금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1층에 인생 4컷 찍을 수 있는 포토부스도 있었고요. 인생 4컷이 전 세계에 다 진출을 한 것 같습니다. 호텔 위치는 피셔맨즈 워프 중앙에 있기 때문에 관광지 다니기에 굉장히 편했고요. 그리고 피셔맨즈 워프가 상대적으로 노숙자들로부터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호텔 동네에 있는 쪽에 한 블럭당 노숙자가 한두 명 정도는 꼭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샌프란시스코의 낭만적인 분위기를 즐기기에 너무 좋은 위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강아지랑 지내기에도 불편한 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호텔 제퍼에서 제가 6박 7일 동안 묵었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자면요. 장점은 위치상으로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낭만적인 분위기를 느끼기에도 너무 좋았었고, 호텔 근처에 웬만한 드럭스토어나 편의점이나 식당이나 레스토랑이 있어서도 또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은 와이파이가 너무 느렸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시청도 안 되고 넷플릭스 다운로드도 안 될 정도로 와이파이가 너무 느렸고요. 저는 이게 미국이라서 와이파이가 다 느린 건 줄 알았는데 두 번째 호텔은 와이파이가 느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관광지다 보니까 항상 노랫소리나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밤 10시까지는 들려서 조금 시끄러웠고요. 복도에 방음이 전혀 안 돼서 강아지가 약간 예민한 상태였었고, 그리고 또 치명적인 단점이 약간 연식이 오래된 호텔이다 보니까 바닥에 카페트에 그 쿰쿰한 냄새가 아무리 환기를 해도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내용인데요. 호텔 제퍼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 요금을 일정에 관계없이 $75를 받았었고, 리조트 피도 하루에 $30씩을 받았어요. 강아지 요금과 리조트 피를 별도로 또 지불해야 되는 게 생각보다 큰 지출이었는데요. 그런데 잘 검색해보면은 강아지 요금이나 리조트 피를 받지 않는 미국의 호텔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검색을 해보셔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아지와 6박 7일 동안 지냈던 샌프란시스코 호텔 제퍼에 대한 영상이었고요. 그럼 지금까지 프로여행 겸 밤비였습니다.